자, 반갑습니다. 8월 30일 이동호 대표 모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연일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고, 악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해소가 되면서 상승 동력들이 조금씩은 생기는 모습인데요. 자, 시장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한국 증시 모두 다 빨간색으로 좀 물들었는데요. 자, 일단 한국 증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파웰 의장 연설이 소화가 되면 특별하게 지금 새로운 매파적인 입장들이 더 고수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스탠스가 유지가 되면서 좀 오히려 불안감으로 보였던 것들이 이제 해소가 되는 기분으로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그 이후에 시장은 2, 3일 정도 계속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제도 무난한 출발 이후에 상승세가 좀 이어졌고요. 장중에 이제 중국의 증권거래소죠. 창구 규제를 통해서 대형 뮤추얼 펀드사의 자산 매각 제한 지침을 조금 내리게 되면서 최근 이제 미국과 중국의 상무부 장관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기대감, 그 전에 이제 미중 갈등에 대한 완화 기대감들이 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중국의 인지세 인하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중국의 이제 분위기를 조금 올리는 얘기들이 중화권에서 좀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아시아 쪽 전반적으로도 크게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 증시는 이제 대형 주도주가 조금 부족한 상황에서 반도체나 바이오 제약, 엔터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고, 2차 전지가 조금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에 조금 상승은 좀 제한하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교육주나 자율주행, 양자, 다양한 테마주들이 어제 강세를 좀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12대 관련 정부에서 12대 국가 전략기술회의, 요거에 내년 5조를 투자한다는 소식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가지 얘기들이 좀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교육도 얘기가 나왔었고, AI에 관련해서 자율주행도 첨단 반도체에 들어가니까 얘기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출산 얘기도 나오면서 관련주들 모두 다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양자암호 쪽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국내 연구진에서 자석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또다시 검증을 하게 되면서 일부 관련주들이 계속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미국 증시도 어제 소폭 혼조세였던 부분들이었는데, 막상 이제 고용지표와 소비지표 둔화 속에서 연준의 긴축 종료 기대감들이 높아졌는데요. 구인 건수가 이제 880만 건으로 2021년 3월 이후로는 최대 폭으로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시장 예상치가 960만 건이었는데 확실히 많이 줄어든 모습들이 보이고요. 8월 소비자 미국 지수,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도 전월과 그리고 예상치를 모두 다 하회를 하게 되면서 지금 경제 지표 자체가 막 올라오는 형태가 아니라 약간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이니까 연준의 긴축에 대한 부분들도 확실히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보다 조금 완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미국 9월 달에 이제 금리 동결 가능성은 좀 높은 상태고요. 11월, 12월 달로 들어가면서 한 번 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9월 달까지는 아마 금리를 동결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제 31일이죠. 미국의 7월 PCE 발표가 있고, 9월 1일 금요일날 8월 고용동향 보고서 발표가 되는데, 둘 다 지금 시장에서 예상치가 나오는 것도 약간 둔화가 되는 것보다 약간 지난달보다는 소폭 오름세를 좀 보이곤 있어서 아마 연준의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감들도 스물스물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기간 고금리는 아직은 조금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아직도 여전히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가 한꺼번에 확 들어오거나 그러진 않는 모습이고요. 이번 주 7월 PCE 발표가 조금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된다면 PCE 발표나 고용동향 발표 이후로는 다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박스권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고, 워낙 이제 초전도체나 맥신에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 투기성이 짙었기 때문에 그 투기성이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반도체나 자동차 부품이나 의료미용, 화장품 등 이제 원래 이제 실적 따라서 움직여야 될 종목들이 그 피해를 봤다면 이제는 다시 안정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조금 보여집니다. 자, 시장의 주요 뉴스도 보겠습니다. 어제 뉴스는 생각보다 좀 많았어요. 정부 회의도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들이 좀 많았어서 그 내용들이 많았었는데요. 정부의 이제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내년 5조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 때문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첨단 바이오,
그리고 2차전지, 뭐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인 뭐 SMR, 뭐 이런 쪽들이 언급이 되면서 관련주인 뭐 피런티어, MDS테크, 드림텍, 뭐 방산 쪽에서는 LIGN, 넥스원 뭐 이런 것들이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 이후로 이제 시장에 AI가 계속 요동을 좀 치는 모습인데요. 오픈 AI 쪽에서 이제 기업용 챗봇,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출시하게 되면서 기존 버전보다는 속도가 2배 빠르고 이용 제한이 없어서 확실히 기대감들이 높아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음 AI가 어제 상한가 부근까지가 갔었고, 셀바스 AI나 뷰노, JRK, 스맥, 뭐 바이브 컴퍼니 등이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이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죠. AI와 디지털 교과서를 접목한 개발 지침 발표를 좀 보이면서 능률 교육이나 유비온, 비상교육, 메가MD, 아이스크림 에듀 등 교육 관련주들이 모두 다 강세를 좀 보였었고요. 자, 그리고 국내 연구진이 삼각격자 구조자성 반데르발스의 물질에서 세계 최초로 양자 상태로 지금 발견을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뭐 CQ센이나 표이버, 한국정보인증, i1 플러스, 뭐 드림시큐리티, 솔리드 등이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고 테마가 될 수 있는 건덕지들이 좀 있는 종목들이 어제 대체적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좀 바닥에 있던 뭐 중소형주들도 좀 갑작스럽게 급등이 좀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혹시라도 물려 계시거나 뭐 곡생을 했던 종목들이 급작스럽게 강세를 좀 보인다면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하거나 상황에 따라서 이제 반복 매매를 좀 하시면 그 시간 대비해서 조금은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들도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기다려놓고 본전 와서 팔아버리는 것보다는 본전 오기 전에 일부를 줄여놓고 그 반복 매매를 해서 조금이라도 수익으로 바꿔가시면 훨씬 더 유용한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신 분들은 그걸 잘 활용하시는 기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들 이루다, HP 테크놀로지, 그리고 엘리어트 쪽에선 유로메카, 메타바이오메드, 그리고 신성이엔지, 랩지노믹스. 뭐 형태로는 뭐 IT도 있고요, AI 쪽 있고, 의료미용, 그다음에 뭐 바이오 제약, 뭐 반도체, 뭐 이렇게 있는데 뭐 계속 언급해드렸고 순환매가 돌고 있는 업종이라고 말씀드렸던 그쪽에서 시세는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뭐 오늘 관심 종목들 보기 전에 최근에 드렸고 어제 드렸던 종목들 먼저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제 엊그저께 계속 체크를 했어야 될 종목들 중에서는 뭐 가장 많이 간 게 아마 뷰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제 뷰노가 급등을 하게 되면서 지난주 드렸던 뭐 37,800원대 드렸던 게 어느덧 5만원대를 체크를 했고요. 뭐 신고가 랠리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HB 테크놀로지도 어제 월요일날 드리고 나서 강세를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어제 시가 상승 이후로 추가적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2,800원대 드렸던 HB 테크놀로지 역시나 3,300원에서 3,200원대 다시 돌파하는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백신도 좀 올라오는 모습이어서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역시나 6,100원대, 6,200원대 드렸던 물량들 6,700원대 부근까지 오면 다시 조금 줄여가시고 나머지 추가 돌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드렸던 종목들 첫 번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칩스 최근에 이제 한번 2만원대 초반, 19,000원 후반대 한번 드렸었고요. 뭐 21,000원대까지 움직였긴 했지만 어제 시가로서는 조금 애매한 움직임이어서 뭐 장 초반보다는 장중의 흐름들 그리고 장 막판에 조금 공략 가능한 자리였고요. 뭐 장 출발에 애매하게 출발하면 그게 10분 이내 시세가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장중에 확인하시고 꼭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리인 것 같습니다. 뭐 아직 추세는 살아있고 하니까 오늘도 2만원 초중반 정도까지는 매수가 가능하고요. 뭐 역시나 23,000원에서 24,000원 다시 도전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메카 엊그저께 이제 AI 쪽, 로봇 쪽 오르면서 같이 반등이 나왔었고요. 뭐 어제 AI 쪽이 강세였기 때문에 로봇 쪽도 크게 나쁘지 않았는데요. 뭐 눌림목 상으로 어제 또 쉬어가는 자리였고 말씀드렸던 그 자리가 좀 왔기 때문에 소폭 매수권으로 소폭 상승권으로 진입이 됐을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오전에 살짝 내리고 나서 올라오는 걸 확인하면 바로 들어가셔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거의 한 2, 3% 정도 수익을 달고 있는 상태로 아마 오늘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1차적으로는 최근에 보였던 38,000원 중반대 그리고 그걸 넘어가면 이제 45,000원권 다시 도전하는 거니까 어제 아래에서 사신 분들은 수익권에서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P 테크놀로지는 어제는 실제 매수 자리는 없었어요. 뭐 지난주에 이제 매수하셨던 분들만 조금 더 보유하시는 자리고, 어제는 시가 이후로는 자리가 없었어요. 예, 아직 시가 이후로는 뭐 매수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뭐 엊그저께 또는 그 전에 들어가신 분들만 그대로 이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센스 초반 약세에도 불구하고 크게 무너지지 않았고요. 뭐 그 자리 통해서 다시 올라오는 거 보면 제가 매수하셔도 된다 그랬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림들이 생기면 거기서 반등을 다시 먹으러 들어가면 된다. 근데 애매하게 상승 출발해버리면 내려오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애매하게 낮게 출발하거나 보합권에 출발해버리면 내려올 때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데, 애매하게 상승으로 출발해보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버리니까 거기서 매수가 집중되고 전날 들어가신 분들이 차익 실현에 나와버리니까 쭉 내리면 쭉 미끄러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웬만큼 상승 출발하는 것 공략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날 상승 마감하더라도 약간의 하락세를 출발하면 사람들의 관심이 좀 줄고 그 밑으로 내려오는 걸 받아서 올리면 되니까, 그래서 양봉을 보고도 매매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아침에 시가로서 공략하지 않고 그걸 내려오는 눌림목상으로 공략하는 것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어제 막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제 초반에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32,000원 초반대 매수 가능했고요. 그래서 충분히 오늘 소폭 수익권에서 추가적인 시세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구먼 역시나 내려서 출발했기 때문에 바로 매수 자리는 가능했고요. 뭐 소폭 플러스인 상태로 보실 수 있고요. 뭐 어제 짧게 보시는 거면 뭐 밑에서 출발했지만 어제나 엊그저께 이제 고가에 바로 걸리는 자리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5% 정도에서 6% 정도 수익권이 바로 나왔을 것 같고요. 뭐 챙기신 분들은 뭐 오늘 좀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 못 챙기셨던 분들은 오늘 하루 더 눌림목상, 그리고 오전에 내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자리들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드림 시큐리티는 뭐 바로 양자암호가 떴기 때문에 아침 시가에 뜨긴 했었어요. 그래서 10분 이내에 시세가 나실 분들은 공략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10분 이내 18분 정도까지 시세 나오고 바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뭐 가능은 했습니다. 한 10%대 수익까지는 가능했는데, 뭐 그걸 이제 단기적으로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인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전전날 들어갔어야 되고, 뭐 시가가 많이 떴기 때문에 뭐 내려서 매수할 자리는 없었고, 10분 이내에 공략 가능하신 분들만 가능했던 자리였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보겠습니다. 이루다 어제 시세가 참 좋았죠. 엊그저께 뭐 지난주에 9,500원대부터 이제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이제 박스권 상당, 중상단까지 좀 올라왔고요. 뭐 이제는 11,500원대를 다시 돌파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래량을 좀 증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괜한 시가가 상승 출발하면 좀 부담스럽고, 오히려 오전에 살짝 내렸다가 올라오는 자리 보면 그 자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10,000원 초반대 가능하고요. 뭐 9,700~800원 이상 이 약 깨지지 않는다라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P 테크놀로지도 거래량은 더 필요합니다. 최근에 3,300원이 문제가 아니라 다음 자리가 아마 조금 높은 자리라서 3,500원대까지 6,700원대까지도 볼 수 있는데, 거래량을 얼마나 쌓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000원 초반에서 2,900원 후반, 그리고 2,900원이 깨지지 않는 선이라면 한 번 더 보시고요. 뭐 역시나 오늘도 시가가 강하게 출발하면 10분 이내에 시세가 없으면 바로 죽어버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그리고 뉴로메카 뭐 어제 드렸던 자량 동일합니다. 어제 시가와 저가 사이 공략 가능하고요. 아래로는 지금 전전일 양봉이 있으니까 한 34,000원 초반, 33,000원 중반대 깨지 않는 선으로 보시고요. 자, 그리고 메타바이오메드 어제 장대 양봉이 좀 나왔고요. 오늘 쉬어가는 자리는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4,200원 초중반 가능하고요. 4,000원대보다는 3,900원대까지 깨지지 않는 선이라면 어제 지지선들을 모두 다 돌파를 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거래량을 좀 늘려야 된다면 4,000원 초중반까지는 계속 가능한 매수 자리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돌파가 되면 지금 4,800원에서 5,000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거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신성 ENG 뭐 최근에 반도체 드리면서 자주 드렸고, 뭐 태양광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반도체 클린놈으로 좀 유명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2,800원 초반에서 2,700원 후반대, 그리고 아래로는 2,700원이 깨지지 않은 선이라면 3,000원 초반, 3,100원대 다시 돌파하게 되면 추가적으로는 많은 자리가 열리게 됩니다. 3,100원대까지 돌파하면 다음 자리는 3,800원이니까 거의 20~30% 이상 더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랩지노믹스. 뭐 권리락 이후로는 뭐 주가 급등락을 한 번씩 했는데 지난주에 드릴 때도 한번 바로 급등을 해버려서 못 들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어제 다시 그 자리가 좀 나와서 양봉은 두 개지만 재차 이제 V자 형 반등에 가까운 자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5,200원 중후반, 중초반까지는 가능하고요. 5,000원대 깨지지 않는 선이라면 다시 6,200원, 6,000원대 도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뭐 오늘도 시장은 뭐 무난하게 출발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무난함보다 시장이 좀 빨리 가게 되면 아마 PC 발표 그리고 고용동량 지수 발표 이후로는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건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종목들이 생각보다 뭐 2차전지에 많이 쏠렸거나 어느 투기주에 많이 몰리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 시세는 좀 짧은 편입니다만 상승들이 좀 고루고루 분배가 되는, 그러니까 분산되면서도 가지만 회복할 수 있는 시기, 여러분들 종목들도 한두 번씩 자주 튀는 경향들을 보이니까 그 현금 유동성들 대응들 잘 하셔야 되는 단계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구독이랑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에이스 이동호 대표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